최근에 조비가 아스펜 에비오닉스라는 회사에 GPS 수신기를 채택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단순한 부품 선택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부품 하나 바꾼 게 아니고 FAA 인증부터 시작해서 군수시장 진출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뭐랄까 좀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딱 그 말씀대로요. 이걸 통해서 조비가 뭘 하려는지 그 큰 그림을 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정이 조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결정 하나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FA의 인증 속도 높이는 거, 또 군이나 복합운용 시장으로 확장하는 거, 그리고 글로벌 신뢰도 올리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항전 장비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 뭐 이런 것들인데. 와, 정말 다각도네요. 네. 일단 기술적인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이 GPS가 그렇게 중요한지. 좋습니다. 그럼 그 GPS 수신기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SBAS라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eVTOL 안전에 그렇게나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SBAS. 이게 위성 기반 보정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GPS 신호의 정확도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얼마나 정확해지는데요? 일반 상용 GPS가 보통 오차가 뭐 몇 미터 정도 되잖아요. 근데 SBAS가 쓰면 이걸 플러스 1미터 이하, 어떨 때는 수십 센티미터 수준까지 확 줄여줍니다. 와, 1m 이하면 거의 뭐 바로 옆이네요. 네, 거의 뭐 흐릿한 지도를 초고화질 위성사진으로 보는 느낌이랄까요? EV2홀은 아시다시피 도심 빌딩 숲 사이 좁은 착륙장, 버티포트에 아주 정밀하게 내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삐끗해도 큰일 나죠. 바로 그겁니다. 이 정도 정밀도는 충돌 방지 같은 안전 확보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1m 이하 정밀도라 정말 대단하네요. 청취자분들도 가끔 내비게이션 GPS가 막 엉뚱한 길 알려줘서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EVTOL한테는 이게 그야말로 생존이랑 직결되는 문제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그 어렵다는 FAA 인증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 인증이 빨라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FA 인증, 특히 이제 운항사 자격 펄트 135나 기체 자체의 안전성 인증 펄트 23를 받을 때 이 항법 시스템의 정확도랑 신뢰성이 아주 핵심적인 평가 요소거든요. 아, 기준이 아주 까다롭겠군요. 그렇죠. 근데 SPAS를 쓰면 위성 신호만으로도 복잡한 도심 경로를 따라서 아주 정밀하게 접근하고 착륙하는 능력, 그런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기술적으로 입증이 용이해진다. 네. 이게 결국에는 조비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상업 운항 시작 시점, 이걸 앞당기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증 과정이 그만큼 스무스해질 수 있으니까요. 인증이 빨라진다는 건 정말 큰 이점이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L3 해리스 시스템과의 호환성도 언급하셨어요. 그건 또 왜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건가요? 뭔가 군수산업 쪽이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리하시네요. 이 에비오닉스 장비가요. 방산 분야의 아주 큰 손이죠. L3 해리스의 항전 시스템하고 아주 매끄럽게 연동되도록 설계가 됐어요. 연동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화면에 정보가 잘 뜨는 건가요? 아,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디스플레이에 정보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예를 들면 주변 항공기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ADS-B 정보라던가 뭐 실시간 기상 데이터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L3 해리스 시스템하고 통합해서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거죠. 아하, 조종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비행 상황 인지 능력, 이게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겁니다. 안전 운항에 아주 결정적이죠. 조종사에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군수시장 진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 L3 해리스 시스템이 이미 미군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 군용 항공기에 아주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하, 이미 군에서 검증되고 사용 중인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환성 덕분에 조비 EVTOL을 약간만 개조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면 군용 수송이나 감시 정찰 임무, ISR 또는 뭐 재난 구호 같은 특수 임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전략적인데요. 처음부터 민간용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까지 염두에 뒀다는 거네요. 그렇죠.
민간종으로 개발했지만 사실상 군용시장이나 공공안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발판을 처음부터 딱 마련해 놓은 셈이죠. 단순히 매출처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어요. 군 요구 조건을 맞추다 보면 기술은 더 발전할 거고 또 저거 군에서도 쓰는 안전한 기체래 이런 인식이 생기면 민간 시장에서도 신뢰도가 훨씬 높아질 테고요. 정확합니다.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이 상당하죠. 안정적인 장기 수익원 확보라는 점 외에도 기술 고도화 촉진, 시장 다변화로 인한 민간 시장 변동성 완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브랜드 신뢰도 상승까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군용으로 개발하려면 비용이 더 들거나 절차가 복잡해지는 그런 부담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규제 같은 것도 더 까다로울 것 같고요. 맞아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군용시장 진출이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초기 개발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또 아주 엄격한 군규격 맞춰야 하고 보안 문제 같은 여러 과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죠. 리스크도 따르겠죠.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 계약은 보통 규모가 크고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상용 시장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데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군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얻게 되는 극한 환경에서의 운영 노하우나 뭐 더 강화된 부품 기술 같은 것들은 다시 민간 모델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 수 있고요. 아마 조비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듣고 보니 이 GPS 선택 하나가 정말 여러 갈래로 영향을 미치네요. FAA 인증 가속화, 군수시장 개척 가능성, 혹시 이게 조비의 글로벌 위상이나 다른 회사들과의 파트너십 같은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영향을 주죠. L3 해리스 같은 글로벌 방산 기업의 시스템과 호환된다는 것 자체가 국제시장에서 조비 기술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해외 파트너들하고 협력하거나 다른 나라의 기체를 판매할 때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검증된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기술 보증 수표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첨단 항전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조비의 eVTOL이 이제 뭐 단순 시제기 단계를 넘어서 양산을 정말 코앞에 둔 상당히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투자자들한테도 좋은 메시지가 되겠죠.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작은 부품 하나 선택한 것 같은데 그게 FAA 인증 시간 단축부터 시작해서 군수 및 공공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또 글로벌 신뢰도 상승, 그리고 이제 양산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메시지까지 이렇게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네, 특히 자료에 나온 것처럼 군수 부문 매출이 장기적으로 상당한 비중, 뭐 연간 3억에서 5억 달러, 전체 매출의 20에서 30%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정도면 정말 무시 못할 규모인데요. 네, 군과의 협력은 분명 기술 성숙도를 높이고 민간 시장에서의 신뢰를 얻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관련 규제를 잘 지키는 문제나 추가 R&D 비용 같은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도 계속해서 잘 관리해야 할 부분이고요. 네, 오늘 조비의 이 전략적인 한 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이렇게 군용 시스템과 호환되고 또 초정밀 항법까지 가능한 eVTOL이 군사적인 목적 외에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못한 다른 공공 서비스 분야에는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주 넓은 해역을 감시하는 해양 순찰이라든가 아니면 국경 감시 같은 분야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가능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이 eVTOL 기술의 발전 과정을 더욱 흥미롭게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